임종영 후보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앞에 토론회 과정에서 나왔지만 사동 90블럭 사업은 우리 상록구 주민과 안산시에 있어서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걸 어떻게 개발할지는 앞으로 그 안산시의 전체 모습에 비추어 봐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체적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것은 안산시하고 GS 컨소시엄이 일정 부분 양해 계약서도 맺고 그 개발의 방향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근래 그 계획에 대해서 좀 수정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R&D라든지 그런 복합 연구 단지 쪽보다는 정주 개념이 좀 가미된 그런 쪽으로 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하는 또 의문을 시민들이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영 후보께서는 이 사동 90블럭은 어떻게 개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시의 개발 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90블럭이 대표적인 예가 좀 될 수 있겠습니다. 그 챔프카 부지였습니다. 막대한 시민 혈세가 들어갔던 부분인데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고 있다가 급작스럽게 공모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안산시 의회의 의견도 무시했고 주민 의견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이에 GS가 사업자로 선정이 됐고 MOU까지 체결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GS건설에서 얘기하는 거는 주거비율을 좀 늘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본색이 드러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산시가 좀 장기적인 발전 전망을 갖기보다는 당장의 예산 그리고 급급했던 챔프카의 위험 소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근시안적인 이 개발 정책을 해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면 재검토해서 안산 시민들과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친 과정 속에서 개발을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보충 질문 해주십시오. 대체적인 개발 방향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구체적으로는 과연 정주시설 그게 양면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익성을 필요로 한다면 정주시설은 어떻게 가야 되고 그런 이제 양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발을 하는 측에서 봤을 때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 훨씬 더 가용할 수 있는 것을 많이 하려고 하고 또 이걸 전체적인 구도로 해서 안산 환경적인 문제나 이런 걸 보면 그 비율을 또 줄이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임 후보께서 말씀하실 때 충분하게 국민들 또는 주민들, 시민들 의견을 듣자 이런 거는 저도 당연히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더 구체적인 안이 있으신 건지 이건 어떤 개발의 모습이 가야 된다 이런 것이 있으신다면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지역은 갈대습지공원이 있습니다. 갈대습지공원은 우리 대표적으로 안산시가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관광 자원이기도 합니다. 바로 근처에 있죠. 그리고 쭉 지나다 보면 조력발전소가 이제 완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야호로 이어지는 이런 전망 속에서 생태적인 복원을 통한 생태 환경에 관광적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산시에서 종합운동장 많이 얘기하지만 시민의 혈세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때도 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그런 정책들 많이 얘기했습니다. 사동 90블록도 물론 주거비율이 높아져서 주상복합 아파트가 높이 서서 외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이 우리 안산에 도움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 안산의 공동화를 오히려 초래할 수 있는 지점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생태적인 복원을 통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상호 토론 지역 현안 관련 마지막 순서입니다. 김영환 후보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화수 후보님께 여쭙겠습니다. 이화수 후보께는 첫 번째 지역 현안에서 질문을 했기 때문에 다른 그렇습니다. 후보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해철 후보한테 묻겠습니다. 박근혜 그 전 대표께서 나도 속고 국민도 속았다. 이 말이 나오고 난 뒤에 이 속았다는 말이 아주 유행어가 됐습니다. 안산 시민들이 지금 안산에서 일어나는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속았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듣도 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그 안산에 공천돼서 내려왔습니다. 저는 세 아이를 여기서 기르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여기서 다니고 있습니다. 다니거나 졸업을 했습니다. 우리 전해철 후보는 15년 전에 여기 와서 사셨다고 하는데 저는 2달 전까지 전해철 후보의 얼굴을 본 적이 없거든요. 또 이화수 후보도 평택 분이신데
여기 공천에서 오시기 전까지는 제가 얼굴 그 전에 뭐 노동운동 하실 때 제가 알고 있었던 사이입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설명하실 수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지역적인 현안인지 궁금합니다만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몇 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1993년 15년 전입니다. 안산에 최초의 법무법인을 만들어서 사업장을 만들어서 변호사 생활을 했고 그때부터 안산 세무서에 세금을 냈습니다. 그리고 변론 활동도 하고 또 상담 활동도 하고 또 안산시 고문변호사로서 안산의 법무법인 해마루의 변호사 일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도에 유학을 갔습니다. 한 1년 6개월 정도, 1년 4개월 체류기간 다 포함해서. 그리고 나서 공직 생활을 3년 7개월 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2월 말에 12월 22일자인데요. 공직 생활을 마감하고 다시 제가 속한 사업장인 안산에 법무법인 해마루의 대표 변호사로 복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출마를 했는데 공직 생활을 할 때 어떻게 제가 그러면 청와대에 근무하면서 이 안산에서 같은 이렇게 우리 김 후보님하고 볼 수 있었는지 그건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질문을 이화수 후보께 드리려다가 지금 전해철로 가서 전해철 후보님 연고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해마루에 이름을 걸어 놓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여기서 사시지는 않으셨을 것 같고 또 아이들도 아직 전학을 하시기가 너무 짧은 시간이 아니신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산 시민들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비단 이 지역뿐만 아니라 지금 안산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당 정치의 폐해, 김석균 위원장이 병원에 입원하고 장경수가 탈락하고 김영환은 복당이 되지 않고 또 을구와 또 단원구에서 수많은 낙하산 공천이 이루어지고 그저 당의 지지만 가지면은 당선될 수 있다는 오만한 정치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건 본인을 뭐 해명하라 이런 것보다는 이렇게 진행되는 정당 정치의 왜곡 현상에 대해서 시민들은 참 당황하고 있는데 우리 전해철 후보께서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렇게 좀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책 정당, 정책 선거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충분히 저는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제가 그 안산에 내려온 걸 또 그 기간을 이렇게 산정해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12월 21일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3년 7개월을 공직생활을 했습니다. 굉장히 힘든 생활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청와대 생활은 일반 공무원보다 출근 시간이 1시간에서 1시간 반이 빠릅니다. 주말도 없었습니다. 제가 공직생활하면서 또 유학생활하면서 당연히 공직생활하면 법무법인 해마루에서는 휴직을 하게 됩니다. 변호사 생활 못하게 됩니다. 어떻게 안산에 와서 변호사 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해명을 들으면서도 불구하고 거듭거듭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신의를 지키고자 하는 정치인의 자세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선배 정치인의 자세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맞는 이야기를 정확한 지적을 하셔서 낙하산 공천의 문제를 이야기해야지 근거 없는 이야기로 하는 부분은 이제는 그만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분의 후보 여러분, 긴장된 순서 이제 모두 다